그들이 웃는 이유.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됐지만 지지층에서는 의외로 큰 동요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예. 일단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사형 구형 당시 저렇게 웃기도 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2년 살다 나왔어요. 예. 역대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5년 미만입니다. 국민 여론이 또 바뀝니다. 지금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하든 뭘 하든 대통령들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곧 아마 몇 년 있으면 또 저는 사면이나 그런 놀 걸로 봐요.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해서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실제로 지지층에서는 본인 자신이 후회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사실상 우리나라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에 염려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형 구형받고 웃는 것도 참 보기에는 황당했는데 지지자들 반응도 황당하네요. 게다가 또 윤 어게인 측에서는 사형은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은데 이마저도 얼마 살지 않고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면받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들어보시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2년 살다 나왔어요. 예. 역대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5년 미만입니다. 국민 여론이 또 바뀝니다. 지금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하든 뭘 하든 대통령들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곧 아마 몇 년 있으면 또 저는 사면이나 그런 놀 걸로 봐요. 그런데 이제 1심 구형이 나왔고 선고는 한 달 정도 남아있죠. 그런데 벌써부터 사면을 확신하는 모습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대법원까지 가려면 꽤 많이 남았죠. 윤 어게인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은 국민들은 잊는다. 그리고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사면될 수 있다. 걱정 없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 시간 지나면 잊을 테니까 지금의 이런 비난들 큰 문제 없다라는 인식 자체가 부적절하다,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런 비슷한 주장이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초기에 비슷한 주장이 나왔는데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해서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예.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너무 저평가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잊지 말자고 이렇게 또 보도를 해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민주당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내란 사범은 제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이미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도 절대로 사면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 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전례를 떠올리며 복역하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사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번에 신임 최고위원에 당선된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대 대통령 중에 5년 이상 산 사람 없다. 시간 지나면 여론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야말로 정신승리다. 나 같으면 사면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 가능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꿈꾸지 말라는 얘기죠. 예.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나 이걸 초범이라니. 한 시간을 메모를 이걸 내가 지금 빽빽하게 마지막에 결국은 박은정 의원 예상대로 이게 또 꺾어버리네. 아니 초범 내란을 그럼 내란을 두 번 어떻게 해? 아니 뭡니까 이거 막판에? 저 백대현 판사님이 굉장히 그냥 평상적인 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보통 저희가 법원에서 형사 재판하는 그 일상적인 그런 재판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구형의 반 정도 선고를 하는 거고. 근데 이 판결문의 장중함에 비추어 보면 이 선고형은 너무나 약한 선고형인 거죠. 아니 설명하고 왜 달라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형을 본인은 선고한다. 이런 취지인데 이 선고형은 국민 법감정에 너무나 맞지 않는 형이죠. 특검이 저는 항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해야 되는 거고요. 예. 초범. 와, 초범으로 꺾어버리네 막판에. 치트키는 초범이. 저게 이제 장량감경 사유이거든요. 그래서 장량감경 사유 중에 이제 뭐 초범이라든가 피고인의 나이라든가 뭐 성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만히 이제 되는 것이 이게 통상적인 재판에. 아니 그건 맞는데 아니 의원님, 뭐 저는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초범이 감경 사유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범죄 특성상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가 있잖아요. 대통령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이 범죄는 재범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초범이 감경 사유로 언급이 됩니까? 이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 판결 자체가 이 의미를 좀 판사님께서 좀 몰각하셨다는 아니 생각이 앞에는 듭니다. 의미를 너무 잘 알던데. 맞아. 이게 이제 그냥 일반 형사 사건처럼 재판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미 있는 것은 이게 지기현 판사의 내란숙의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란죄의 수사권,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피고인의 뻘소리들을 전부 다 기각을 하셨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란죄 구성 요건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위헌 위법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란 우두머리는 뭐 그것이 무죄가 날 수가 절대 없는 이 판결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더라고. 예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 안 해버리면 뒤에 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조마조마했었고 영장 발부에 있어서 그 관할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또한 역시 인정을 해가지고 나는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봤는데 마지막에 초범으로 꺾어버리네. 5년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랬잖아요. 엄중함도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반성 안 하고 반성의 있고. 기미가 그러면 없고. 가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다시 와, 나 감경을 어지럽네. 해버리면 양보여도 한 8년 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죄질이 매우 안 좋다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특별 가중 요건 그 법원의 양형 구간 중에 특별 가중 요건 특히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특별 가중 인자를 넣으면 1년에서 6년까지다 이렇게 이제 그 양형 구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네네. 그래서 그 양형 구간,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냥 판단한 거예요. 판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거 최고로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딴에는 한 건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특별 가중 인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재량을 발휘해서 훨씬 더 높게 선고할 해야 되는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도 초범보다 차라리 뭐 심신미약도 아니고 무슨 초범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검사하면서 법 다 피해 왔고 그다음에 대통령 하면서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특히 내란은 진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처음 했고 대통령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계엄은 한 번 하고 처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얘기는 안 했어야 돼. 아니 마지막에. 진짜. 근데 깎아주려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됩니다. 더 화가 나요.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판사가. 그리고 내란에다가 나이는 또 뭐야? 나이 먹으면 그럼 깎아줘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장량강경이라는 것은 저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장량강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장량강경은 백대현 부장의 저는 약간 오버였다고 생각해요. 이 장량강경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장량강경을 굳이 해가지고 이것을 2분의 1로 강경한 것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네. 장량 감경이 2분의 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했으면 10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안 했으면 10년인 10년이 거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굳이 이걸 해서 5년으로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네. 아니, 뭐 이제 화는 저희가 내면 되는데 굉장히 냉철하게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5년으로 깎은 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1년 1개월에서 11년까지가 양형 구간인 거예요. 네. 지금. 1년에서 그러니까 11년까지. 3개월. 이 백대현 판사가 최고형을 선고하면 11년을 선고할 수 있는 11년이고. 거예요. 네. 그 11년 중에서 반으로 깎은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게 감경 사유가 아까 아까 감경사유가 얘기했던. 초범이고 뭐 나이가 어쩌고 많고. 저쩌고인 건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장량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안 되는 저는 거죠. 생각해요. 네. 장량 감경은 그야말로 판사의 재량이거든요. 네. 반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성을 네. 안 아니, 그러니까 그 하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장량 감경 사유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반성하고 반성. 그다음에 뭐 피해자와의 관계라든지 피해자의 합의. 합의. 네. 온 국민하고 합의 안 했잖아요. 전혀 안 됐거든요. 네. 진짜. 그다음에 뭐 초범도 성행, 있겠죠. 초범 이런 네. 거, 네, 전과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재판 태도도 들어가요? 뭐 태도라고 정확하게 그럼요. 나오진 않지만 네, 협조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럼 해당 사항이 진짜 그렇죠. 없잖아.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진짜 초범이거든. 아, 근데 재범이 넣어놓은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 넣어준 거예요. 이 얘기를 빨리 좀 어떻게 이거 전달을 해야 돼 이거. 네, 특검이 아마 오늘 중으로 항소할 거예요. 오늘 중으로 해야 되나? 저는 항소해야 돼요. 특검이. 그래서 와. 저는 최고 법정형 받아야 된다. 내가 순간순간 얼마나 맘 졸이면서 맞잖아.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다 듣고 다 적어놨는데. 판결문은 매우 장중했어요. 예. 아니 무슨 뭐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했다 이런 거 우리가 맨날 지적했던 맞아요. 부분들을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마지막에 초범으로 꺾어버리네. 막 중간에도 막 비난받아 마땅하다, 죄질이 마지막에도 나쁘다. 일어서세요. 그래서 야 저는 진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했는데 아. 너무 힘을 줬다가 너무 힘이 맥 빠져버리니까 맥이 빠져. 좀 몸이 아플라 그러네. 오히려 국무위원은 오히려 더 불렀어야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는데. 자 지금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지금 표결하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또 최혁진 의원님이 오셨다고 바로 가셔야 돼요.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니까 예.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 네, 박은정 의원님. 요거 딴 데 가서 빨리 좀 지적 좀 많이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특검이 바로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기현 판사 잘 보고 이 판결에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최고형 네.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지러지네. 와, 진짜 어지럽네. 와, 진짜 어지러워. 아니 지기현하고 비교해서 백대현 판사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했잖아요. 제대로 했죠. 판결을 네, 했을 왜냐하면 거라고. 굉장히 그 지휘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예.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너무 황당한 거잖아 이거는. 순간 다 미워버리네. 아이고, 아. 아니 진짜 막 타자 치면서 받아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야, 그리고 내가 이거 보면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은 네.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판단을 안 하려고 애를 쓴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기 하고 때문에 있어서. 그거를 건드릴 만한 내용은 피해서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오늘 선고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굉장히 신경 것만.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랬다는 네. 게 저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표결하러 가셔야 가야 되기 되죠. 때문에 아, 최혁진 예. 의원님 여기서 마지막 인사만 아니 가셔야 돼.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우리 그 최혁진 의원님이 이제 그 대기 중이라서 네. 이 내용을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 야 이게 그 구형이 10년일 때도 우리가 조금 서운했었거든요. 아니, 야 근데 저는 요걸 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이 문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채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재판 때도 그런데요. 아니, 전두환 그 돌머리 군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유능한 엘리트들이 다 가서 부역을 해줘가지고 정치를 연장시켜 준 건데. 네. 근데 국민들이 전두환 끌어내렸더니 재판을 그 밑에 부역했던 애들이 하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사형 줬다 무기징역했다 사면해주고 그 주변 애들은 다 똥똥거리면서 천수를 드리고 요번에도 사실 이렇게 재판하면 안 돼요. 뭐냐면 정상적인 판결 나오려면은 국민들이 추천한 국민 배심원단 수백 명이 딱 들어가가지고 재판에서 국민적
법감정을 이야기해야 이게 제대로 판결이 나오지. 네. 사법부 지금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재판을 합니까? 네. 예, 이런 결과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사실은 이제 계엄이 성공했다면 최대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판사들이거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야, 그런데 이 엄중함을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 체감을. 나는 그리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또 이 법원이 그 적법하게 내린 그 준 영장에 대해서도 이게 다 잘못된 거 이거 안 지킨 게 잘못된 거 적법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본인들의 그렇죠. 판결에 대해서. 근데 결국 이거 다 뒤집어 버린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 그래서 제가 아닙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면 네. 대한민국에서 5년형을 받은 주요 사건들을 한번 쫙 펼쳐놓고 이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아니, 이제 또 진짜 그러면 그러네. 다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재판받고 있잖아. 다 초범이라고 그러면 또 봐주는 거 아니야? 이상민도 초범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이상민 아니, 그렇죠. 이거 다 초범이면 반으로 가이드를 반감이 줄 거예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한덕수 초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재판을. 맞습니다. 이 죄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늘 그 내용이 잘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죄질이 심각한지 잠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웬만하면 이거 지금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죄질인지를 알면은 5년은 그 5년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월요일에 깜짝 놀랄 겁니다. 윤석열이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과격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지 증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많이 다뤘죠. 이모 경호부장의 법정 증언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미사일 얘기까지 예, 했던 그랬어요. 놈이야.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셔버려라. 이거 완전 얘기했어요. 미친놈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경호처 관계자 진술 또 있습니다. 네. 간부들과의 오찬이었습니다. 1월 11일 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와. 경찰은 니들 경호관 얘기죠.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네. 그리고 김모 경호처 부장의 진술도 있거든요. 네. 윤석열은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었다. 윤석열은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모 부장의 법정 증언.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특검에서. 특검이.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공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얘기해서 격추잖아 저거. 자, 그리고 1월 11일 그러니까 체포영장 2차 집행 바로 앞에 네. 식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또 경호처 간부 A씨도 증언을 했습니다. 예, 네. 경찰은 총기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총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전의 가족 경호부에 배치했다. 이게 5년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기를 든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가진 경찰과 정말 대치하도록 그 아주 긴장을 막 높였던 거잖아요. 내전. 그렇죠. 네. 굉장히 구체적인 위험성이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호처 아까 저기 그 판사도 얘기를 했지만 경호처 국가공무원을 정말 사병화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범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무원을 공무집행 방해범으로 만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사실은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공무집행 방해범이에요. 내가 그렇지. 일을 하는데 내 일을 방해하는 그렇죠. 막 술 취해가지고 협박하고 폭력하고 해서 내 일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범을 가장 싫어하는데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공무집행 방해범이 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아분열을 시킨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경호처하고 경찰은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같이 경호도 같이 하고 경비도 같이 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고 심지어 그 박종준 처장은 경찰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게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가족 네가 때려라 이걸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자아분열을 시킨 그 공무원한테는 시켜서는 안 될 이런 행위를 굉장히 재질이 나쁘죠.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이걸 장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근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거의 내전을 일으키라고 지시를 맞아요. 내린 겁니다. 네,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근데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윤석열 덕분에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밑에서 그걸 안 했던 네, 거고 태업한 거예요. 내전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는요 경로를 냈어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5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당시 그 경호관에 와. 그 배우자가 쓴 편지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랬었죠. 하루하루가 맞아. 무섭고 두렵고 네.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가장 큰 책무가 있는데 자기 살자고 뭐 공무원들 경호처고 경찰이고 막 싸우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도 법조인들이 10년 구형이지만 한 7, 8년 정도를 많이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난 그것도 기분 안 좋았어.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매부쇼에서도 많이 비교하잖아요. 사기꾼 전청조도 전청조 15년 구형에 15년. 13년 선고됐다. 음. 근데 이거 절반밖에 안 된다. 7, 8년도 이 얘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5년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면 나도 이게 만약에 10년 나오면 내가 표정을 어떻게 될지 그 고민하고 있었거든. 내심 와. 올려치기도 예상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아니 아까 내용 보면서 채팅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려치기도 될라나? 나도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조성이 됐으니까 앞에. 야,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이게 내전이 발생하지 않은 게 윤석열 덕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윤석열이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경로를 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경호처가 그대로 따랐으면은 최소로 위협 사격은 무조건 있었던 거죠. 그건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굉장히 용감한 불복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업을 하고 안 듣기로 하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고생한 거를 그 덕을 본인이 가져가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레전드야. 일단은 우리 저 최혁진 의원님은 여기서 좀 일어나셔야 되고요. 예? 네. 오늘 좀 백희룡 경정 이야기는 월요일로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다음 또 출연자 김규현 변호사도 가야 좀 돼. 가셔야 돼요. 가야 돼. 예. 그래서 들어오면 인사하고 가야 돼. 최혁진 의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너무 표결 죄송합니다. 잘하고요. 네. 아까 뭐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반란 일으킨 자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반란 일으킨 자를 제압하러 국민의 대리인들이 갔는데 국민의 대리인을 상대로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라는 거니까 즉결 처분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5년 말이 안 된다. 네. 예, 다음 주에 나와서 백혜룡 경정 얘기는 네.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김건희의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범죄를 수사하자라고 하는 2차 종합특검 그 표결하러 가시는 가셔야 굉장히 돼요. 막중한 알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예, 코뿔소로 한 방에 빵 네. 통과시켜버리겠습니다. 그 천하람이는 김건희 범죄를 밝히는 게 너무 싫은가 봐요. 본색을 드러낸 거죠. 자기들이 무슨 개혁신당이라서 뭐 개혁적 보수인 척하더니 이제 장동혁이 뭐 쇼하고 하니까 손잡고 네. 같은 편이 돼서 개혁을 틀어막고 입지를 굳히려는, 그러니까 결국은 개혁적 보수는 없다. 대한민국에 꼴통 보수들만 남아 있다. 예. 너무 놀랐어요. 아니 김건희 죄 덮어주자는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니까. 아니 근데 본인이 어제 24시간 하겠다라고 그리고 하고 올라갔거든요. 네. 체력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네.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 짐이 맞아요. 짐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서 네. 헬스나 열심히 하라고. 네. 국민의 짐. 예, 예. 네. 최혁진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검사 출신입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도 대기하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더라고요. 네, 네. 함께 이야기를 월요일에 나누도록 하고요. 네. 자, 인사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예리하더라고요. 타당했어요. 법리적으로. 진짜 예리하더라고, 법리적으로. 예,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 부분도 난 법리적으로는 수긍이 돼. 나 수긍 됐어, 네, 솔직히. 돼요. 네. 어. 그런데 양형은 이건 뭐지? 네. 너무 솜방망이잖아요. 이거는 마치 그 기존의 그 국민적인 어떤 법감정이랑 정말 다른가? 이 판사들이? 뭐 법조인인데 나랑 똑같이 느꼈네 그냥. 아니 나도 앞에 이제 무죄 얘기해가지고 일부 이제 무죄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원래는 이제 9명이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했었거든요. 9명. 네. 그런데 7명만 유죄로 하고 2명은 뺐거든. 네. 근데 뺀 이유가 나는 수긍이 되더라고 또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예리하게 제 판단에는 예리하게 법 적용을 하던데 마지막에 5년. 그거 정리해 맞습니다. 주세요. 이게 보면은 아니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최대 이거는 징역 11년 3개월까지 가능한 범죄다라고 해놓고 5년이면은 자 그러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징역 11년이 나올까요? 이제. 그래. 그거나 얘기해봐라. 네. 같이 얘기를 해봐. 어떻게 해야
11년이 나오는지 그건 한번 얘기해봐라.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그러면 진짜로 뭐 총을 핵폭탄이라도 터트려야 되는 건가? 11년이 나오려면? 지금 헬기 나왔고요. 네. 그렇지. 미사일 나왔고요. 네. 기관총 나왔고요. 네. 대공화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얘기해봐 너. 지금 아니 얘기를 해봐. 법조인이잖아. 검사 출신이잖아. 아니 근데 보면은 이런 목소리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실제로 총을 쏘지만 하지만 헬기나 무장 이런 것까지 다 대기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총을 쐈으면 네. 누군가 다쳤겠죠. 죽었지. 죽었겠죠. 네. 다치거나 죽었겠죠. 근데 죽었으면은요. 치사죄로 가는 거니까 네.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버려요. 그건 다른 거죠. 아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11년 3개월이라는 거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때의 한도가 11년 3개월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5년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네, 저도 안 돼요 이게. 오늘까지 더 생각해. 아니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생각해서. 아니 진짜 뭐 더 생각해. 아니 그 뭐 총을 그러면 뭐 기관총이나 헬기랑 뭐 이런 걸 다 갈기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게 뭐 어디 허공에다가 이렇게 막 쐈으면 그러면 한 6년 7년은 나왔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너무 드는 거죠 이게. 심각하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감각 자체가 네. 이분은 너무 다른 것 같다. 이러다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기현이도 이거 보고 감경 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저도 내란 그게 재판하다가?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처음이라고? 이게 얘기는 처음 하지 맙시다. 선고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 판사들의 생각 자체가 일반 재판처럼 그냥 장량감경을 탁 하고 시켜줘 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나온 장량감경 사유는 사실 다 똑같거든요. 초범에다가 뭐 나이가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똑같죠. 환경이 예, 바뀌겠습니까? 그거 달라질 환경, 게 없죠. 성향 다 똑같잖아요. 네. 그대로 반성 안 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네. 그런데도 장량감경을 한다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었던 판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 그런 생각도 아까 그랬잖아. 박은정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 재판할 때는 엄중하게 하고 결국 판결할 때는 더 깎아주는 경우가 있고 가볍게 선고하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들잖아요. 지금 진짜 상황을 그렇게 보니까. 됐네. 나는 뭐 설마 그러겠어 그러니까 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진짜로. 아이, 응. 아이 설마 그러겠어.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으니까 저게 각인됐겠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딱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와 허탈하다. 게다가 다른 유죄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뭐 네. 직권 남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5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런 거 없이 그냥 체포방에 하나만 놓고 보면 얼마가 나와? 그럼 5년 한 3년 4년 막 이렇게 그렇죠. 나왔을 무조건 거라는 낮은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나였으면 아니, 내가 이게- 봤을 때 2년 나왔을 거야. 예, 저의 법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예. 표창장이 그때 얼마였죠? 4년 아니야? 4년 맞아, 아니었습니까? 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에? 아 진짜. 와 진짜 이거를 아니,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 어떻게 받아들여? 나는 이제 또 이거를. 걱정되는 게 정편에서 이제 저 내랑 공범들이 이제 막 또 기세 등등 아니, 해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기세등등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장난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됐어. 유죄로 인정이 됐어. 아니 그리고 그 법리가 아주 예리하더라고. 앞부분은. 그나마 하나 다퉈볼 수 있을 만한 거 이제 허위 공문서 행사 부분 무죄 나온 거. 그냥 네. 그 문서 만든 다음에 그 서랍에 넣어놓고 있어가지고 행사가 행사가 안 아니다라는 됐다. 부분. 그 부분은 한번 다퉈볼 만할 것도 같긴 한데요. 안 그래도 항소심에서. 나는 이제 그런 거나 이제 법조인들한테 물어봐야겠다. 난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아, 이게 공문서를 위조된 건 맞아. 그런데 요걸 이제 서랍 안에 넣어놓으니까 요건 행사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호기심이나 좀 해소하자 하려고 했거든. 선고는 그나마 좀 만족스럽게 네. 나왔다 치고. 예.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런 편철 같은 거 이렇게 철해 놓잖아요. 네. 예. 그런데 철만 해놔도 행사로 보거든요. 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부속실장이 자기 서랍에 넣어놨다는 것은 부속실장이 문서를 막 수발하고 그러는 직책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자기 가지고서 그 서랍에 넣어놨다면 네. 거의 사실상 편철한 상태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뭐 보관하는 사실- 것 자체를 행사로 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관하는 것 그렇습니까? 자체를. 아. 그런 얘기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저기서 뒤에 앉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뭐 아무 아니, 의미가 무단 없게 행사도 뭐 의미-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하면 뭐 그게 무죄인가? 오, 맞네요. 그래, 잘 안 들어온다 귀에는. 미안하다. 지금 상황. 내가 지금 귀에가 잘 안 들어와. 미안해요. 네, 와, 5년은 너무 충격이라서. 아이고. 아, 오늘 사실 그 김기현 변호사를 저희가 모신 이유가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또 다양한 의견을 좀 청취하라고 저를 하도 김기현 얘기를 하면서 하도 나를 혼내길래 네. 오늘 이제 모셨던 건데.
그럴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지금 혹시 뭐 그래도 뭐 짧게 하고 아니, 가셔야 뭐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뭐 한도 끝도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하자 보면 한 시간 2시간으로도 모자라기는 그럼 하죠. 다음 주에 신인규랑 같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아휴. 이 다른 뉴스들도 뭐 못해. 아유. 왜냐면 안 들어오실 것 같은 아, 느낌이 좀 그러니까. 있네요. 보시는 분들도. 야. 저도 그냥 다음에 올까요? 아유, 이제 특검이 빨리 이거를 항소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2024년 12월 3일부터 세니까 이제 409일 만에 첫 선고가 나왔고 유죄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고 내용을 보고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의 반응들이나 이 쭉 보면 뭐 부족하다라는 취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재판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또 이거 8개라고 하지만 원래 이만큼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다 깎여가지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이제 나중에 또 그냥 풀려나는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감정적인 부분이 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계속 나와서 1년 내내 지동소를 주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선고를 통해서 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선동설이 맞는 거지를 이제 인정받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 어쨌든 본류는 내란을 일으킨 거에 대한 2월 19일 날 나온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얘네가 1년 내내 했던 게 지동소를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선동설을 주장한 거잖아요. 네. 나도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고. 그렇죠. 여기 네, 다 맞습니다. 국가들이라 순간 눈치를 우리 지금 세 명이나 똑같이 지금 이상하다고 또 AI한테 다시 감아서 다시 선동설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가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게 맞는 거다를 이제 오늘 판단으로 난 거고 그러면 지구가 도는 게 맞는 거에 기준으로 하면 이 내란에서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중형이 사실 그 예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위증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1월 21일 날 시작되고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 1월 27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상병 관련해서 2월 3일 날 재판이 시작이 되고 일반 이적 혐의도 1월 12일 날 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뭐 이렇다라고 보면 여기서도 뭐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도 명태균이 5년이 나왔으니까 그 이상은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쭉 합치면 우리가 기대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한 167년 합치면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한덕수 씨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한다. 네, 왜냐면 한덕수 씨가 지금 1월 21일 선고가 그렇죠. 예정돼 있는데 구형은 지금 징역 15년 구형됐잖아요. 근데 훨씬 낮게 지금 선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실은 이 판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덕수 씨가 자기 부인이랑 같이 돈가스 먹으러 왔다고 어떤 사진이 지금 돌아다녔어요. 최근에? 오늘인가 뭐 아니요 12월 4일 날. 12월 4일 날? 최근에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옛날에 돈가스 먹던 추억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영식 집에 가가지고 먹던 그 옛날 그 돈가스를 이 사람은 왜 먹으러 왔을까 이러면서 이제 부인하고의 그런 걸 에피소드를 올렸는데 이 와중에 돈가스를 먹으러 다닐 정신이 있구나. 이 얘기는 결국은 너는 이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앞으로 이제 좀 형량이 낮게 선고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 오늘 윤석열 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판결 나온 걸 보게 되면 내 거는 앞으로 훨씬 더 약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2심 3심 가서 나는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여기 보면 심시민님이 한덕수는 나이가 더 많은 초범인데요. 이 말이 사실 또 맞는 거가 되는 거죠. 그 기준이 그렇게 적용될까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법이라는 게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제 내란 관련된 자들이 이제 재판을 받는 태도나 뭐 반성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네. 봤는데 이제 과거에 뭐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버스 기사 뭐 800원 얘기라든지 초코파이 뭐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법정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뭐 조항을 들어가면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했었던 것이냐. 그런데 내란이라는 죄를 저질렀고 지금 뭐 그중에서 일부라는 뭐 체포방해라든지 등등등을 얘기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게 구형 10년에서 5년이 선고된 것은 나 이해 못하겠다. 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주문을 읽기 전까지 판사가 쭉 얘기하는 그 논거 중에 오늘 이제 여러 사건이 병합이 돼서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구형했을 때 제일 구형량이 컸던 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그렇죠. 체포방해를 했던 걸 5년 구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대법원에서의 양형 기준을 넘는 구형량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백대현 부장이 이 양형 기준 안에서
이렇게 산정을 한 그 산식 같은 걸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많이 그 상황에 포섭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은요. 술 먹고 주치폭행해서 경찰 때리는 게 그런 아주 일상적. 수준이잖아요. 예. 그런 거를 사실 염두에 두고 이 양형 기준을 짠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걸 그냥 가중 요소가 가중해도 2년에서 4년까지인가 봐 되게 짧아요. 예. 그걸 가지고 이걸 기본식으로 산정하는 게 과연 맞나? 판사가 이걸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형 기준 벗어날 수 있어요. 다만 그 이유만 설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사병화하고 총을 보이라고 하고 국민 안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정말 뒷전으로 했던 그리고 본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백대현 부장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헌법을 제일 준수해야 되는 가장 그 최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일반 양형 기준은 요렇고 저러니까 이렇게 최대치로 해도 5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이 아쉬운 부분과 지금 뭐 화나는 느낌이라든지 뭐 여러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두 분의 변호사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함의를 좀 보자. 그러니까 법조문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유죄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것을 윤석열 측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계엄이었고 경고성 계엄이었고 이런 궤변들을 쭉 늘어놓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굉장히 헌법을 더 많이 준수를 해야 되고 더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건데 이번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이유도 그래서 헌법에서도 또 법에서도 만들어 놓은 거를 다 경시했다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자체가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었고 그리고 경호처에 있는 이 인원들을 사병화했다라는 표현을 또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저는 지금 얘기한 거에서 뭐 강희구라든지 김성훈이라든지 경호처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또 굉장히 더디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겹쳐져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오늘 윤석열의 이 혐의의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서 윤석열이 5년인데 김성훈 너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3년이고 뭐 너 이렇게 갔으면 덜 했을 텐데 지금 이 내랑 관련된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더뎌요. 이 법리가. 사실 법 적용이. 지치죠. 예. 지쳐요. 예. 이수원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요. 보세요. 대통령이 공무집행 방해를 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으니 그럼 법은 관련 만들지. 규정이 없어서 일반적인 사건과 비슷하게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랬는데 맞아요. 이랬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맞아요, 우리들의 맞아요. 주장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일반적인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실제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나라를 그렇게 뒤집어 엎어놓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이외의 것을 엄청나게 정말 더 광분을 하고 우리들 격렬하게 저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건의 양형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장유미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거하고는 별개의 새로운 내란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걸 하지 않고 너무 스탠다드하게 거기 아쉬움이 지금 있는 그런 걸 겁니다. 해줬기 예.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화가 나는 그러니까 거죠. 판사들이 그 틀을 넘어도 되는 건데 뭐 안 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정한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루틴 같은 것 같아요. 뭐 10년 구형하면 한 반에서 그럴 5년 거면 AI가 선고한다. 하지, 그냥 진짜로. 그 정도로만 느껴지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재벌 총수들 구형할 때 전형적으로 그렇게 3호 했던 거잖아요. 3호. 여기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았는데 그건 웃기네요. 그래서 촉법 내란이 돼. 참 별의별 촉법 내란. 우리가 이런 생각들과 이런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이 어제 뭐 JTBC 보도 보니까 뭐 기소 자체가 코미디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 코미디가 아닌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우리 그 표 있었잖아요. 지금 내란 주요 인사들 그 선고 일정 나와 있는 거. 지금 오늘 16일부터 시작해서 20일에 한덕수 전 총리, 2월 12일에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19일에는 지금 윤석열 사형 구형돼 있던 내용들에 대한 선고와 김영현, 노상훈, 조주호 지금 병합돼 있는 저 인사들 모두 그날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첫 판단, 내란 사건 관련된 첫 판단이 오늘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이러이러한 기준점들을 잡았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고 정치권 반응을 보려고 지금 제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죠. 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안 냈는데요. 국민의힘하고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안 낸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계속 안 낸대. 사형 그래서- 구형을 해도 안 내고. 자, 입장을 안 낸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난리 났잖아요. 사형 구형을 해도 안 내고 이게 도대체 말이냐 뭐냐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입장을 낼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입장을
내는 순간 자기네들이 그럼 윤석열을 죽인다 내지는 윤석열에 대한 게 너무 세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윤어게인하고 똑같은 취지를 주장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입장 안 낸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